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반환을 앞둔 부평 미군기지 정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캠프마켓 토양 정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국내에서 다이옥신류 등 복합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범 테스트를 거칠 예정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내용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과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으로 있는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국방부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로 오염된 부평 미군기지에 대한 정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현재 업체 선정 중인데요. 이번에 정화 작업이 진행되는 부지가 어딘가요? 예, 이 캠프마켓 전체 부지가 한 14만 평 정도 됩니다. 네. 1단계 반환받을 지역이 약 7만 평, 2단계가 한 7만 평인데 네. 그 1단계 내에 지금 이 오염 구역이 있는데 1단계 중에서도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A구역이 바로 그 DRMO 재활용 센터 부지고 그게 북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 있는 이 관사 부지 그리고 C 구역에 있는 이 오수 정화 처리장이 있는데 오염이 발견된 지역이 바로 북쪽에 있는 A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A 지역 위치상으로 보면은 주한장로교회 주차장 뒤쪽 그리고 우성 아파트 뒤쪽에 있는 구역인데요. 전체 면적이 한 3만 3천 평 중에 전체가 오염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 약 4천 평 정도가 이렇게 오염되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화 주요 부지가 DRMO, 즉 말씀하셨던 군수품 재활용 센터 부지인데요.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돼서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오염도 조사 결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DRMO가 폐기물 처리를 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지역에 오염이 상당히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2012년도에 부평구 조사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다이옥신이 우리나라 평균치 2.28 피코그램 정도 되는데 그거의 24배인 55 피코그램까지 나왔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동안 미군기지 내부를 조사할 때 다이옥신을 조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다이옥신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이옥신 조사를 요청을 했었고 내부에 대한 조사를 환경부하고 국방부가 조사를 할 때 주한미군하고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 중에 다이옥신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와 17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이제 충격적으로 10,000피코그램. 이거는 뭐 선진국의 기준치로 보면 거의 100배 이상까지도 검출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1,000이 넘는 고농도의 오염도 7곳이 이상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오염 범위가 넓진 않지만 상당히 고농도의 오염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다 보니까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이거를 정화하는 걸로 일단 가닥은 잡았는데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부지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정말 와닿는데요. 국내에서는 한 번도 이 다이옥신 토양 정화 작업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과거 부영공원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영공원에서는 이 발견되는 토양 오염이 그 중금속하고 유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세척 방법으로 이렇게 가능했고 내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 토를 다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 캠프마켓은 상황이 틀립니다. 이 중금속뿐만 아니라 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다이옥신류, 이 다이옥신이 있기 때문에 토양 세척 방법만으로는 이렇게 본래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열 탈착 방법하고 그다음에 토양 세척 방법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도 이 부대 내에서 하냐 아니면 외에서 하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아마도 외에서 하게 되면 그 반입하는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열 탈착 방법이 뭐냐면요. 열 처리해서 이 다이옥신류하고 또 중금속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류는 바로 이 필터링을 통해서 공기로 순환을 시키는 방법이고 또 나머지 토양 세척 방법은 그 중금속 되는 부분만 토양으로 이렇게 세척하는 방법인데 아마도 이 캠프마켓은 그 열 탈착 방법으로 이렇게 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를 함께 열 탈착을 한 다음에 토양 세척을 한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는 건가요?
예, 뭐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없는데 가까운 일본이나 또 베트남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물에 거의 녹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 흡착이 잘 되어 있어서 토양으로부터 분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을 가해서 그 열도 뭐 500도 이상 가해야만 토양으로 분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0도 이상을 더 주어야만 완전히 분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500도 수준에서 가열을 할 건지 1000도 이상으로 가열할 건지는 이제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토양에서 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열탈착을 하고 네. 나머지 이제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 있기 때문에 세척하는 방법까지 같이 도입이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게 미군 기지에 반환되기 전에 정화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군도 이 다이옥신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반환 전에 일단 먼저 안전을 위해서 정화를 한다라는 데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일럿 테스트도 외국에는 정화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토양의 질 자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치까지 정화가 될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정화가 될런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 후에 결정을 해서 뭐 정화 목표라든가 정화 방법을 최종 결정하는 걸로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모로 처음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네요. 이 다이옥신이 발암 물질인 만큼 이 주변 지역 환경,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 안정성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에 상당히 흡착이 잘 되고 또 물에 거의 녹지 않기 때문에 토양 속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파트로 밀집한 집 주변에 이게 토양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처리라는 과정 속에서 문제는 가열을 하면 이게 토양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됐을 때 공기 중에 비산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토양 정화하는 과정에서 배출 가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내부에 터파기 하는 과정, 정화하는 과정에서의 공기가 외부하고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야만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완벽하게 외부하고의 차단한 상태에서 정화와 터파기 공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임 의원님, 네. 이 779억 원이라는 예. 막대한 정화 비용이 드는데요.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원인전 부담 원칙에 따라서 네. 미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이죠. 이 비용 부담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먼저 이 비용 분담에 대한 이 합의가 된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기 반환을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먼저 이 예산 집행을 해서 정화를 한 이후에 또 국방부와 미군과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환경오염 치유 주체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미군과 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아직 이 협의점을 못 찾아서 다시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미군 측에 이 특별 합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외교부 이 소관으로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 예산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화를 하고 그리고 국방부와 미군 측에서 그 정화비에 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군이 이제까지는 토양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은지 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도 미군 측은 똑같습니다. 그 소파 규정에 의해서 이 정화를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금도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환경에 관한 이 양해각서 체결위에서 이 미군 측에서 사용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나왔을 때는 신속히 이 정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그 규정 또한도 이 다이옥신에 대한 네. 이 처리에 대한 이 그동안 사례는 없었다.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군이 이 정화 비용을 청구하는 게. 그런데 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파 규정상에
그 키세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체에 긴박하거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군이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이옥신이 과연 그런 상황이냐? 당연히 그렇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되기 전에 정화를 하는 거다라고 저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염 원인자가 오염의 정화에 비용을 대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뭐 상식적인 수준, 국제적인 관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미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그 반환할 때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소파 규정 때문에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제는 한미 간의 이런 평등한 조약을 위해서라도 이 소파의 불평등한 내용들은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미군 기지 내에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보존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토양 정화 작업을 위탁받은 게 한국환경공단이죠. 예. 이 정화 대상 구역 안의 시설물 일부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거 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 정화 작업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지작물에 대한 철거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환경공단에서 밝힌 지작물 철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DRMO와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미군 기지의 건물들은 지금 반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DRMO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평지로 지작물이라고 하는 건 아마 덮여 있는 콘크리트가 주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중에서도 만약에 그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공단도 계속 무엇을 밝히고 있냐면 지역과 협의해서 존치 여부, 보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걸 밝혀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건물 아래쪽도 건물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정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논의가 시작이 될 때 충분하게 논의를 사전에 공단과 국방부하고 논의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그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도 살리고 정화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철거 대신 보존을 할 경우에 예. 활용 방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지역에 지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술대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과거에 병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뭐 인천대학을 유치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게 옳다 그러다의 판단보다는 이미 2008년도에 인천시는 30% 공공시설, 70% 공원이라고 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존중한 상태든 아니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황이 예전하고 달라졌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놓고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몇 사람의 의견, 주장으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시민들의 의견이 모여져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과거에 컨퍼런스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군 기지의 역사 문화, 인문 지리, 뭐 자연생태적인 가치까지 모두 다 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록할 건 기록하고 보존할 건 보존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 부지 이용을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거로서 컨퍼런스를 다시 한번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 작업도 정화 작업이지만 언제쯤 반환돼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화두인데요. 현재 반환 계획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그 A구역 같은 경우는 DRMO 지금 그 오염이 돼 있던 부분, 그다음에 B구역 같은 경우는 이 행정구역으로서 지금 이 관사로 쓰고 있는 구역, C구역은 정화 장치, 오수 정화 장치 있는 데인데. 네. 일단 오수 정화 처리 시설은 금년 내에 이렇게 반환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부평은 뉴 재생 도시사업과 관련 연계시켜서 금년 안에 반환 받을 예정이고요. 네. B구역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 관사 지역이기 때문에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주 미세한 부분, 미세하게 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기에 개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 A구역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방부 예산으로 정화 지금 이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화를 하루 빨리 해서 정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되는 B구역 같은 경우도 미세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논의가 있는데 B구역 자체에 있는 오염 물질을
이 A구역으로 옮긴 이후에 A구역에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반환받을 지역은 바로 이 오수 정화 처리 지역이고요. 2단계 사업도 같이 이렇게 반환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구역은 지금 빵 공장하고 이 제조 시설에 창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빵 공장이 이미 평택으로 이 시설은 옮겨가 있고 아마 이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시점이 올 9월이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또 거기 역시도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역도 조기에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몇 년 후에나 뭐 전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열 토착 방법,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약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4년 이후가 될 텐데 아직 그런 시작 단계는 논의 단계이고 시작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정화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정화하는 이 과정적이 투명하게 하고 또 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 조기 개방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시점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4년 네. 이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네. 조기 반환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단계는 우리 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는 시민단체와 또 시민협의체와 같이 논의해서 이 정화 처리하는 내에 조기 반환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먼저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그 파악한 그 자료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단계가 끝나면 아마 업체 선정이 예정대로라면 3월, 4월 중에 정화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업체 선정 이후에 이제 나머지 절차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오염이 안 된 토지는 조속히 반환해라 이런 네. 입장인데요. 네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시민들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바로 야구장 부지. 그러니까 반환 논의 중에 B 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충분히 지금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방부에 이곳에 대한 우선 사용에 대한 거를 좀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오염이 다이옥신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제 중금속 정도 이제 오염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럼 그 오염된 토양을 지금 DRM으로 정화할 때 그리로 옮겨놓고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야구장 잔디밭 형태로 그동안 부평구에서도 몇 차례 거기를 이용을 해서 뭐 축제도 하고 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도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뭐 시민참여위원회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여러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그곳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DRMO가 다이옥신에 오염이 됐지만 결국에는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까지도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받으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전개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천시나 국방부가 야구장 부지를 먼저 쓰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향후 이 부지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해야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부평비전 2020 위원회에서 미군기지에 예술대학 설립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말을 했습니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캠프마켓을 최초의 의견 수렴을 받았던 게 2009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이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 예술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2009년도에 그 계획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시에서는 이 캠프마켓에 예술대학을 넣기에는 종합대학 넣기는 어렵고 인천대에 있는
이 예술과 이런 정도는 분교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그게 의견이고요. 또 하나 교육청에서는 예술 종합 문화학교 이거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그것도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없고 먼저 보면 우선 이 캠프마켓에 들어있는 우리 역사성이라든지 또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는 우리 시민협의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시민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과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럼 장정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건 거의 100년 가까이 못 들어갔던 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장소가 부평이나 인천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장소고 부평이 앞으로의 50년, 100년의 그림을 좌우할 만한 공간이다. 그러면 부평의 주변에 보면은 부평 은광도 있고 그다음에 땅굴이라고 하는 것도 몇 개 가지고 확인돼서 부평문화원에서 발굴하는 작업, 네.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작업을 같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는 삼보급단에 대한 이전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일신동에 있는 부대하고 통합적인 밑그림을 함께 그리는 게 필요하다. 부평에 있던 군부대에 대한 배치 문제를 부평에 있는 도시계획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하천복원, 특히 이제 부평 미군기지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는 굴포천 본류가 지나고 아래쪽으로는 산곡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하천 두 개는 다 한남정맥에서 발원을 해서 한강으로 흘러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생태축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밑그림을 같이 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역사 문화가 복원이 되면서 자연 생태도 복원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50년 후에 정말 긍정적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평 미군기지 공원이 될 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